자, 문자 폭탄의 첫 징계 조치가 있었어요. 채찍든 이재명 이런 평가 받는데 그런데요.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다른 문자 폭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요. 징계가 있었어요. 첫 징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죠. 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당원 A씨라고 되신 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전해숙 의원이 있어요. 이게 좀 올 초 한 2월 정도로 가는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뭐 처리 과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거라고 그러네요. 비명계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엄청나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전해숙 의원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좀 너무하다, 심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문자 폭탄이 문제가 돼서 당이 뭔가 제명 조치까지 간 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해숙 의원이 좀 언론에 설명을 좀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여기 보면 상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이거 짐작할 수 있겠네. 저주면 여기에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 그리고 저와 제 부모에 대해서 가족까지 건든 거예요. 이 문자 폭탄으로. 그리고 전직 대표와 전직 대통령까지 뭔가 언급을 한 그런 문자 폭탄.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당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명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럼요. 최규식 변호사. 만약에 이런 수준, 여기 보면 본인과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욕설, 그리고 뭐 상습적으로 굉장히 어떤 폭언 가까운 거,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정치인이 아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일반 민간이라 할까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 보냈어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요즘은 이제 그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이라고 있었죠. 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그때 뭐 10만 원 이하라든지 뭐 2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여자는 싫어하는데 남자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집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약하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졌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집에 찾아간다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간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아주 심한 이제 형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특정 개인이 계속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는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저희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성 이 문자가 한 30건씩 동시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걸 가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30명, 50명, 100명이 한 번 보내는 경우, 다수가 한꺼번에 한 번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입법에 좀 미비가 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개인 간에 있어서도 충분히 뭐 처벌 규정은 있는 건데 문제는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보낸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사람 계속해서 보낸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정치에서 계속 보고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 보이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이 한 번씩 보내. 네, 그렇지만 그게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된다. 받는 분은 엄청나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같을 수도 있다. 그렇게 법적으로 좀 미비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자 폭탄 그리고 사실은요 당원들이 특정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어디 회의 때나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여지없이 뭔가 문자 폭탄이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죠. 폭력, 뭐 욕설, 뭐 심리전, 그래갖고 압박 이런 식의 이제 이 댓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거를 좀 뭐 배우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언어 폭력이 한 지금 7, 8년 된 겁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집에 가라.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개딸이다, 무슨 뭐 팬덤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를 벌해야 이 사람도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하자, 강력히 징계하자, 뭐 이런 요구네요 지금요. 자, 일단 이 전해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던 분들은 저 당에서 어떤 징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당에서 징계가 강력히 들어갔는데 지금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원욱 의원도 본인이 이런 걸 자꾸 받는다. 여기 보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팬카페 재명이네 말 이장재 그만두라 이런 걸 뭐 공개석상에서 면접에서 얘기했다는 게 알려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욕이 들어가 있네요. 수박들 완전 박멸시켜야. 박멸은 벌레를 박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긴 문자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하도 보다가 공개를 좀 했어요. 이런 걸 받고 있다고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 또 있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관련 이 코인 투자 논란이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거나 어떤 뭐 이 토론 같은 나와서 이제 입장들 얘기하고 약간 비판적 목소리 내시거든요. 근데 여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분요 최근에 비판을 좀 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서요 어떤 답답함을 좀 호소했는데 뭐냐면 이메일, SNS로 저와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다.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굉장히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 외국 계정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 죽어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로 나오는 것 같고요. 가족까지 꺼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최근에 이 김남국 의원 파문 관련해서 쓴소리를 냈잖아요. 사퇴 이런 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게 또 온답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욕설을 퍼부는 이른바 카톡 감옥이랍니다. 계속 나가면 부르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박찬환 교수님,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이 문자폭탄 보낸 당원을 제명을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가 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수박 깨기 시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은 당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징계 조치까지 했습니다. 예, 처음이랍니다. 이런 징계 조치 내리기.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속을 지킨 거죠. 지난번 수박 논란 있을 때 이재명 대표 뭐하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 취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예. 이번에 징계를 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년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강성 당원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예. 대통령 후보 선출이 만약에 당원으로만 쳤다면 대의원으로만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당에게 표를 행사했을 때 예. 그때 첫 꼴찌에서 맴돌던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거에 1등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국민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당원들과 뭐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라고 하는 팬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강성 당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기의 민주당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당원 목소리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의 여론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14주년을 돌이켜 봤을 때 아.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본다면 예. 일반 국민 목소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킨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건 너무 잘한 거고 예.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선을 긋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아까 나왔지만 뭐 제명마을 이장을 내려놓는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의 좀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간의 논쟁이 가능한 그런 당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충호 의원님, 그런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 폭탄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늘 기자들한테. 근데 이런 민주당의 어떤 회의 때 다른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도 이런 걸 항의 문자 같은 걸 받는다.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의원 모임에서.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 자체도 일단 통제하려고 시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저 통제 여부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어느 선까지는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죄송스럽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약간 좀 즐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직접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런 개딸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일부 한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제명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보여지기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당원에 대해서만 예. 제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있었던 저 많은 문자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할 이 적극적인 뜻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개딸들이나 혹은 저 문자 테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아직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통제가 가능하거나 통제의 시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혹시 네. 문자 폭탄 좀 받아보셨어요? 제 핸드폰에 예. 아직도 읽지 못하고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가 한 13,000개 있습니다. 아예 읽질 않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답장 보내거든요. 예. 다 읽어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답장을 보내는데 아직도 못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못한 게 한 13,000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 봅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군요, 지금. 저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숙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또 지역구에 계신 분들 예. 뭐 항의 문자라든지 또 뭐 격려 문자라든지 뭐 또 어느 정도까지 뭐 욕설이든 뭐든 이거 받는 것은 일정하게는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용인 가능한 거냐. 이게 말이 폭력이 되는 순간, 말이 또 다른 물리력이 되는 순간 그 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보면 가족 얘기까지 꺼내서 뭔가 이것은 협박을 선을 한다. 넘은 거죠. 요거는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팬덤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오늘 14주기인데 예. 노사모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모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통과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정치적 에너지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누구를 배척한다거나 누구를 모욕주기 한다거나 예. 누구를 배낭 끝으로 몰아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의 좋은 면
알려지지 않은 좋은 면을 알리고 홍보하고 손글씨 쓰고 보내고 예. 이런 식의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게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14주기를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더 잘되게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이 폭력이 되고 말이 물리력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 훌리건 팬덤 강성 지지층이었던 팬덤 이런 부분들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적절한 선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봉화마을 다녀왔는데 아마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기회가 오늘 없었나 봐요. 아마 내일 정도면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기다려 보고요. 다음 주제도 이게 딱 그냥 제목을 보시는 순간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마 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